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잡설 코너고요. 주제는 내가 늦은 이유, 그리고 부제는 인지와 마케팅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인지와 마케팅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창패 살아남기 13번째 시리즈로 구성을 했었고, 사실 이 내용이 나간 다음에 이제 여러 제자들한테 추가적인 어떤 문의사항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미처 전달을 못 드린 내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좀 뜬금 잡설이라는 코너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예창패 살아남기에서 연관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창업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여러분께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다루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뜬금 인포가 아닌 뜬금 잡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 학기 또 지지난 학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교과목을 운영하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있는 곳에서 항상 이제 매 학기마다 제품 기획에 관련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 그 아이디어를 이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단과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시점쯤 되면은 제가 보통 특허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한 다음에 선행 특허 검색을 통해서 유사한 아이디어가 없었는지, 또 생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전에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좌절을 하죠. 왜냐하면은 특허를 찾아보면은요, 생각보다 그 친구들이 생각한 그 아이디어가 이미 대부분 누군가가 생각해서 특허화 시켜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실망을 하고 뭔가 좀 더 창의적이고 색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뽑아내길 바랬는데 이제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특허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보통 그 시점이 되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그러면은 그 특허를 냈던 사람과 지금 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너희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한번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데요. 뭐, 이 사람이 더 뭐 똑똑했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문제인식을 더 빨리 했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먼저 특허를 냈던 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뒤늦게 생각했던 우리 학생들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지 특허를 낸 사람이 우리 학생들보다 더 일찍 태어났다는 거죠. 대부분의 특허가 이런 식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결국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범주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허는 여러분이 생각한 어떤 새로운 아이템과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는 그런 특허를 먼저 생각하고 냈던 출원을 했던 사람들과 여러분의 차이점은 단지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났고 조금 더 일찍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해결 방법을 고안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기존에 있었던 제품, 아이디어, 아이템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먼저 하고 있었다면은 아마 기본적인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났거나 조금 더 일찍 그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로 유일한 이유라면은요. 정말로 그 사람이 그 특허가 나오게 된 유일한 이유라면 사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전부인 것이고 실제로 그 뒤에 그 아이템이 상품화되진 않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새롭게 고안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다면은 적어도 지금까지 그런 아이디어가 실린 제품들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이전에 나왔던 그 특허가 단순히 특허, 즉 아이디어 선에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늦게 태어났을까?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늦게 이 아이디어를 고안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왜 나보다 먼저 시작한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생각을 한 이 아이디어가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고 시장에 나오지 않았을까? 혹은 이미 시장에 나왔는데 각광을 받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렇다면은 누구나 생각을 했지만 이 아이디어가 아직까지 구현이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결국 그런 원인들을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실제로 어떤 가치가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다면 그때부터가 진정한 여러분의 스타트업이 가지는 차별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특허는 누구나 검색을 하고요. 누구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생각은 여전까지 아무도 한 적이 없다.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다.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와 유사한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은 과연 그 기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이 시장에 나오지 못했는가. 시간이 조금 너무 일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구현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나왔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실제로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막대하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종류의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인 구현이 어려웠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문제점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방법을 통해서 결과물을 찾아낼 수가 있다면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이자 여러분 회사의 자산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모 기관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국내에서 하는 굉장히 큰 글로벌 창업 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스타트업 행사가 그 핀란드의 슬러시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그 행사를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유능한 창업팀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영어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 큰 무대 안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자리였는데요. 그 당시에 국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그런 슬러시아 같은 그런 국내 그 글로벌 행사에서 실제로 VC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참가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봤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경험을,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반은 좀 실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은 좀 궁금한 어떤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왜 실망을 했냐면은요. 제가 그 전에 한 2년 동안 계속 뭐 창업, 뭐 경진대회 심사를 나가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창업팀들을 만나고 굉장히 많은 창업 아이템들을 봐왔거든요. 그런 아이템 대비 거기 나온 아이템들이 새롭지는 않았어요. 뭔가 이런 데 나올 정도면은 내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노베이티브한 뭔가가 탁 나와가지고 임팩트를 팍 때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아이템들 중에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가 있는 거죠. 물론 거의 한 6, 7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훌륭한 그런 엑셀러레이터들에 의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또 그 안에서 성장을 해가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성과를 낸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제품도 굉장히 멋있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발표를 하는 거나 이런 스킬 같은 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아이템 자체는 그렇게 획기적이거나 혁신적이라고 느꼈던 거는 사실 단 한 개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육성하고 있는 다른 창업팀들 중에서도 어떤 레벨로 따지면은 레벨 자체는 차이가 좀 날지 모르지만은 막상 아이템 자체는 거의 비슷한 형태다라고 봐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정도의 그런 아이템들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에서 궁금증이 생긴 건 과연 어떤 게 달랐을까? 똑같은 아이템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는 이런 큰 글로벌 행사에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많은 글로벌 VC들과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전에도 여러 훌륭한 엑셀러레이터들로부터 창업 보육을 계속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런 큰 무대에 서서 당당하게 발표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어떤 누군가는 아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 사실 관심도 받지 못하고 열심히 제품만 만들다가 제대로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그러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템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획기적인 아이템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다, 이 차이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각광받지 못한 그 창업자는 일을 적당히 하고 잘 못했냐? 여러분 스스로가 실제로 스타트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열심히 일을 해봐서 알겠지만은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의지가 강하지 않고 뭐 그냥 대충대충 살려고 하는 그런 창업자들은 몇 명 안 돼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적어도 그 중에서 최소한도 95% 이상, 95명 이상은 본인의 아이템에 큰 꿈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진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95명 중에 실제로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각광받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한동안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실제로 거기에 나왔던 분들이 어떤 그 뭐 그 전에 뭐 미리 뭐 두각을 드러냈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걸 갖고 있다거나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가 여기는 그냥 전자 박스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휴대용으로 생긴 어떤 그 휴대용 미용기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이제 뭐 피부 관리도 하고 뭣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 종류의 아이템들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요. 평가를 할 때. 그런데 그분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자사의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품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받고 이런 자리에 있었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때 그 다음 주에 제가 바로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요. 그 영화관에서 이 아이템과 비슷한 종류의 휴대용 피부 관리 기기가 실제로 어떤 기업의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 광고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영화관에서 그 원래 영화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앞에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회사는 이 회사는 또 다른 회사예요. 그러면은 벌써 여기에서도 갭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부터 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창업 경진대회나 이런 데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슬러시 같은 그런 정말 최고의 어떤 창업 행사에서 그걸 가지고 시제품을 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누군가는 이미 제품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네 개가 다 똑같은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단순히 저 사람이 나보다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공한 창업자들 중에 과거를 훑어보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원래부터 뭐 좀 금수저라고 하는 그런 정말 모든 게 갖추어진 집안에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성공하는 대부분의 창업자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금수저인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며 성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역량을 쌓아가면서 제품도 만들고 홍보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어떤 하나의 안정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기업들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은 모두 다 출발점이 거의 여러분하고 비슷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제로라고 하는 거죠. 그 제로라는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그런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분명히 누구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회사를 알리고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항상 생긴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출발점이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를 해가면서 그 차이점이나 갭을 메꾸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그럴 시간조차도 이제는 아깝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나와 분명히 비슷한 출발점에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도착점이 나랑 다른 사람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왔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그 도착점, 처음에 같이 출발했지만 도착점이 다른 누군가는요, 여러분보다 능력이 더 뛰어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보다 어떤 뭐 갖고 있는 기술력이 월등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많은 자금력을 갖고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거나 그런 종류의 어떤 뭐 타고났거나 아니면은 뭐 걸어온 길이 달랐다거나 아니면 뭐 노력을 덜 했거나 이런 어떤 과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요,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높은 창업 의지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충분히 아주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보다 덜 열심히 일한다. 글쎄요, 그거는 저는 적어도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유일한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는 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인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재능이 넘치고 충분히 훌륭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창업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창업 의지를 가지고 어떤 그 여러분의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들 빼뜨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지라고 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요,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 다이어리를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사업 계획서를 보내주셨는데 시제품도 되게 열심히 개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베타 테스트도 이제 열심히 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그 개량도 하셨고 그 다음에 본인 자체가 거기에 대한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그 정부 지원 사업을 받지 않아도 내 돈으로 어떻게든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드린 말씀이 딱 하나예요.
대표님께서 이 제품을 정말 높은 열정을 가지고 개발을 하셨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그 좋은 피드백을 받은 것까지 인정을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딱 하나예요. 과연 사람들이 대표님의 그 노력과 그 다음에 이 제품의 훌륭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이어리가 만약에 시중에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냐 반디스 앤 누니스나 이런 이제 큰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문구나 아니면 서점 같은데 수많은 뭐 몰스킨이나 이런 거가 프랭클린 다이어리나 이런 수많은 다이어리가 꽂혀 있는 곳 중 어디 하나에 이렇게 꽂혀 있을 거예요. 그게 다인 거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 제품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교보문고에 가서 그 핫트랙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수많은 다이어리를 다 열어보다가 제일 마지막에 조금 꽂혀 있는 여러분의 그 대표님의 다이어리를 뽑아서 본 다음에 이거 괜찮네라고 판단을 하고 구입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한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뭘까요? 그냥 교보문고에 가서 핫트랙스에 가서 어떤 제품 있습니까? 가가지고 바로 그거 꽂아가지고 망설임 없이 구입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제품이라는 게 출시되고 나서 마케팅을 시작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제품이 나오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인지라고 하는 고객에게 나를 인지시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인지시키고 뭔가 앞으로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저건 한번 꼭 한번 돈 주고 사보고 싶다라고 하는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그 유튜브 인플루언서들 중에 굉장히 많은 그 인플루언서들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인플루언서는 처음에 약간 취미처럼 취미 유튜브를 운영을 합니다. 취미 채널을 운영합니다. 뭐 낚시가 된다든가, 뭐 세차라든가, 아니면 뭐 요리라든가 이런 이제 채널을 운영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은 본인 자체가 샵을 운영하면서 그 제품을 팔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처음에 채널을 운영하다가 사람들이 이 제품 어디서 사요라고 궁금증을 자아내기 시작할 쯤에 여러분께서 이 제품을 구입하시길 많이 원하셔서 제가 실제로 샵을 차렸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출을 연동하는 방법과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뒤늦게 알리기 시작해서 열심히 유튜브로 막 운영하고 마케팅을 열심히 해가면서 간신히 여기에서 매출을 이어가는 방법과 사실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있죠. 적어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뭐 유튜브가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이 됐건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존재를 인지시키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인지시키고 여러분의 제품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가능성, 제품이 가진 가능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노력은요, 사실은 생각보다 큰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진 않아요.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전략과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대표님에게 추천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인지가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좋은 걸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그냥 딱 내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담은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조금 인지도를 높이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이 제품을 녹여내면서 크라우드 펀딩이 됐건 오픈 마켓이 됐건 다른 무언가가 됐건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 보시라. 이렇게 고민을 해 보시라라고 이제 조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비슷한 종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이 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투자자를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이 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케팅은 제품이 있어야 하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뭐 있지도 않은 대동강물을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요소는 분명히 실제로 여러분이 판매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런 앱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하드웨어 제품들이 있어야 실제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은요. 인지라고 하는 건 달라요. 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을 나와 같은 그러니까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 검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팔면서 매출이 얼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시장 검증을 하려면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이 됐건 인스타그램이 됐건 다른 뭔가가 됐건 간에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나와 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나와 공감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시장 검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실제로 투자자들한테 이 제품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건,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뭐 여러분의 B2B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되겠죠.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 간에요.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와 회사의 존재와 내 아이템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동시에 제품 개발과 동시에 해야 될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도 좋지만 사전에 인지를 시키는 작업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잡설 네 가지 늦은 이유, 인지와 마케팅 그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